네, 안녕하세요.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죠. 김종인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새누리당 박근혜 경선 후보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사덕 씨하고 같이 하죠, 아마. 바로 이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이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재밌는 얘기입니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항상 오른쪽을 이렇게 왜 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근데 가운데 정면을 좀 더 보고 오른쪽을 자꾸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오른쪽에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있으신 창밖에 제가 생각할 때 습관이 아무 습관인 것 같은데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생각을 좀 이 김종인 씨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씨를 아마 겨냥한 것 같은데 장사를 하던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CEO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국가를 통치할 수 없다. CEO는 자신의 이윤 추구에 장애가 되면 목을 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면 되지만 국가는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CEO의 습성이 몸에 밴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없다. CEO의 습성이란 뭐냐? 그것은 속이고 사기를 치는 것이다. 정직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런 뜻이겠죠. 중요한 것은 기업을 운영했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국가를 끌고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기업인 출신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안철수 씨에 대한 이제 비난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업인 출신이 경영을 잘했다고 해서 국가 경영을 잘할 거다. 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업인은 기업인이고 정치인은 정치인이죠. 기업인에게 요구되는 덕목과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MB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도 그때 저는 사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얘기할 때 기업 경영과 정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대우 패망 관련 다큐멘터리 기록물이죠. 책을 쓰면서, 물론 저 혼자 쓴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특별 취재팀을 만들어서, 후배들하고 같이 썼습니다만은, 기업가 김우중의 얘기를 쭉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댔습니다. 기업가는 합리적 인간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인간이기는 하지만 계산은 철저하게 해야 되죠. 그 계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추론 행위하고 똑같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근데 기업가는 계산하는 인간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인간은 아니에요. 기업가는 한목적적인 인간입니다. 한목적적인 인간. 안 되면 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금지된 것이 아닌 한에 있어서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되죠. 기업가는 수단의 정당성, 물론 이 정당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라면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수단 조달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단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고찰, 고려, 숙려 또는 감안하는 것, 반영에 있어서는 약하죠.
약할 수밖에 없죠. 기업가는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합리적 인간이라기보다는 한목적형 인간이죠.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데 공직자는 한목적형 인간이 아닙니다. 공직자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공직자는 법을 집행한, 하급 공직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되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적도 정당해야 되고 수단도 적절해야 됩니다. 수단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불법적이거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동원해도 좋다 이것은 아니죠. 수단 자체도 정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행위 준칙은 합리적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합리적이라는 것 때문에 소위 공무원들에게는 관료주의라고 하는 행동 패턴이 몸에 배게 되죠. 관료주의를 우리가 흔히 비판을 합니다마는 관료주의는 어떤 일을 행동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일종의 캐널라이즈 된 거죠. 수로화되어 있는 업무 방법의 체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물론 관료주의라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그 관료주의가 갖는 장점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어떤 것은 해주고 자기가 판단으로 어떤 건 안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되죠. 공무원은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규정을 중시하고 사정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인데 봐주세요. 잘 통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관료주의라고 비판하지만 공무원은 자고로 관료주의적 행동 패턴을 기본적으로 몸에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은 규칙 준수형 인간이고 합리적 인간이죠. 인간을 두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합리적 인간 유형이 있고 하나는 한목적형 인간 유형이 있습니다. 합리적 인간 유형들이 정치를 하고 공직자가 되고 공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우리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국회의원은 합리적 인간인가? 대중민주주의에서 정치인들이 과연 합리적 인간인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스테이츠먼이라고 하는, 폴리티션이라는 스테이츠먼이라고, 예를 들어서 국가의 공직을 수행한다는 것하고, 헌법기관이긴 합니다만 국회의원을 말하자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정치인, 이렇게 되면 선거를 통해서 공직자가 되는 사람, 이렇게 정의한다면 선거라는 행위는 이기기 위해서 무조건 이기고 봐야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물론 그것도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은 오히려 합리적 인간이라기보다는 한목적형 인간입니다. 대중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한목적형 인간들이 말하자면 마키아벨리적 또는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던 당대의 정치인하고 민주화된 사회에 있어서의 정치인하고는 유형이 조금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대중을 동원하고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한목적형 인간들이 현대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인들이 또 돼요. 이게 대중민주주의의 가장 결정적 약점입니다.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 프로세스에 잘 나서질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 프로세스 자체가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하는 고도의 비합리적 말하자면 선택 프로세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김종인 씨가, 물론 김종인이라는 분은 이제 나이도 높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미 청와대 경제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린 박근혜의
그때부터 연을 가졌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박정희 시대에 그 청와대 비서실장을 오랜 기간 하고 우리 경제를 끌고 책임지고 갔던 그 김정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김정념 회고록은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는데, 그 김정념이라는 분의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조카 사위일 겁니다. 이 김종인 씨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아마 연결이 또 박근혜 대표와도 여러 가지 이제 연결이 되는 분일 것 같고, 그래 종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박근혜 대표의 아마 남다른 신임이 있는 것 같은데, 시어 출신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무, 고도의 법 집행을 해야 되고, 고도의 법을 방어해야 되는, 헌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부과받고 있고, 개개의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인디퍼런트하는 무차별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국민을 상대하는 고도의 공적 의무를 다해야 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는 CEO라고 하는 한목적형 인간보다는 합리적 인간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이 김종인 씨가 오래간만에 옳은 얘기를 했다고 봐요. 뭐 제 생각에 동의한다고 옳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 생각과 아주 떨어지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목적형 인간에 대한 태도, 예를 들어서 기업가는 속이고 사기를 치고 이윤 추구에 장애가 되면 목을 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김종인이라는 분이 왜 경제민주화를 하면서 그렇게 기업가를 적대시하는지 제가 오늘에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경제민주화는 주작의 부활이다 이렇게 쓰고, 7월 31일자 그 화요일자 제 칼럼에 경제민주화는 모든 것을 크리미널라이제이션 하는 거다. 모든 것을 불법화, 기업가들이 모든 행동을 범죄로 규정해 놓고 단속하자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다라고 썼는데, 이 김종인 씨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또 옳게 바로 쓴 것 같아요. 말하자면 김종인 씨는 기업가는 기본적으로 속이고 사기를 치는 거고, 시장이라는 것은 그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의 무대라고 하는 굉장히 시장경제에 대한 적대적이고 부정적이며 기업가들의 활동을 아주 속이고 사기치는 것으로 규정하는 참 놀라운 발상을 하고 있다. 수단의 적절성, 수단의 정당성에 공직자와는 다른 관심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가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것을 기업활동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은, 특히나 현대인간들은 전부 속이고 사기치는 자들의 손바닥 위에서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있다? 이야,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 가장 유력한 후보인 박근혜의 경제 멘토, 경제민주화 지금 캠페인의 설계자, 새누리당 모든 공약의 말하자면 최종 박근혜 이전의 마지막 검증자인 김종인이 기업 활동은 속이고 사기치는 활동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씨는 합리적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면 전부 사기치고 이런 거다. 한목적적인 어떤 프로세스는 속이고 사기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현대 대중민주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중을 선동하고 대중을 기만하고 속여야 되죠. 그래서 자기 편을 얻어내고 상대방을 마키아벨리적으로 밀어붙여야 되고, 정말 뻔뻔스런
후안무치해야 되죠. 김종인 스스로처럼. 김종인 자기야말로 은행에서 뇌물을 얼마나 받았죠, 그때. 받고 형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기업가들을 속이고 사기친다고 표현하면 어떡하나요? 모르겠습니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어떤 두뇌 형이 있죠. 또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어떤 두뇌 형이 있습니다. 또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어떤 행동의 어떤 기본 준칙이 있고,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행동의 준칙, 또 각자에게 주어진 법적 한계, 또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너무 이 기업가들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힘이 있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저희들처럼 그냥 논평만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논평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어서 좀 실수를 해도 그저 논평하는 사람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제 자신의 일에 대해서 관대하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실수를 해도 용서가 되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디시전을 직접 하는 분입니다. 실행력, 엑제큐션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기업은 속이고 사기치는 것이다, CEO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이 정규제 TV를 보신다면, 글쎄요, 이 약간 이 한목적형 인간을 그렇게 왜냐하면 모든 창조는 한목적형 인간들이 하거든요. 정치가 국부를 정전시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국부는 투표함에서 나오지가 않죠. 정치는 법을 지키는 거고 법에 따라서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모든 창조적 행위는 기업이 합니다. 한목적형 인간들이 창조적 행위를 하죠. 또 그런 분들이 기업가가 되죠. 예를 들어서 경제학자들이 대개 무슨 국가 프로젝트 같은 것을 평가를 하면 세테리스 파리부스죠. 주어진 조건이 동일하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 책상 위에 공짜 돈이 놓여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죠. 누군가는 집에 간 거죠. 그래서 그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이러면 이미 누군가는 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학자가 평가하면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돈 받아먹은 사업평가가 아니라면. 근데 기업가들은 해서 성공시키죠. 그래서 모든 창조적 활동은 한목적형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창조행위의 담당자들인 한목적형 인간인 대표적인 한목적형 인간들이 CEO들이고, 또 대중민주 정치에 있어서의 정치가들입니다. 속이고 사기치는 것이다. 그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